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꾸만 선을 넘는 상사 때문에 이 직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난감한 상황을 호소하는 한 직장인의 사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할 첫 번째 사연은 바로 이겁니다. 외모 칭찬한 것뿐이라는데 성희롱 아닌가요? 자, 사연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말 아세요? 그런데 최근 저는 직장에서 자꾸만 그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는 상사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곰곰이 생각할수록 기분 나쁜 말들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인 씨 오늘 어쩐 일로 치마를 다 입고 왔어? 아이고 다리가 이렇게 예쁜데요? 왜 이렇게 바지만 입고 다닌 거야?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신경을 좀 쓴 거 보니까 뭐 남자친구하고 좋은 데 가는 모양이야. 네. 아이고 뭐 한창 때라 좋겠어. 부장님, 그 요즘에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은 요즘에 좀 큰일 나요. 그러시는 거야 이런 거. 그런가? 미안해요. 예인 씨 오늘 뭐 예인 씨 너무 예쁘길래 그래 내가 주책 맡겨 뭐 한마디 했네. 회사 부장님은 이런 식으로 번번이 어물쩍 넘어가시는데요.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문제는 이 부장님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런다는 겁니다. 장 대리, 허리가 왜 그래? 어디 다쳤어? 저 주말에 아이들을 놀아주다가 이게 허리를 좀 이렇게 삐끗했습니다. 좀. 아이고 조심해야지. 젊은 사람이 남자는 자고로 허리 아니야? 생명인 거 몰라 허리가? 아이고 재수 씨가 아주 마음이 많이 아프겠어. 저 와이프가. 예. 근데 저 예인 씨는 요즘 뭐 얼굴 왜 이렇게 푸석해? 남자친구하고 어디 안 좋아?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저 완전 괜찮거든요. 에헤 참 그 예인 씨는 그 다 좋은데 말이야. 애교가 없어요 애교가. 여자는 자고로 사근사근하고 애교 많고 그게 최고야. 아니 몰라? 부장님. 정말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참고 넘어가는 것도 뭐 한두 번이지. 이런 것도 다 성희롱에 해당되는 거 모르세요 이거? 뭐 성희롱? 아우, 참. 예인 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는 그냥 예인 씨가 참 예쁘고 특별히 내가 또 이제 아끼고 뭐 이러는 마음에서 다 그러는 거지. 그래. 그걸 예인 씨. 가지고 뭘 성희롱이야? 예인 씨, 그냥 오늘 예인 씨가 좀 예민해서 좀 그런 것 같으니까 했던 기분 풀어요. 번번이 외모 칭찬을 하면 은근슬쩍 제 사생활까지 들추는 직장 상사. 이런 게 직장 내 성희롱 아니면 뭔가요? 그러나 주변 동료들은 외모 칭찬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면 좋게 넘어가는 게 사회생활이라고 만류하는데요. 제가 정말 예민해서 그러는 건가요? 아무리 뭐 이거는 외모 아닌데. 칭찬한다 어쩐다 하더라도 듣는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그게 또 성희롱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자세한 얘기 좀 들려주시죠. 네, 사실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께서 너무 자연스럽게 연기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이제 사연을 잠깐 들어가 보면 우리가 20대 A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 20대 A 씨가 중견기업의 경영지원팀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이후로 상사의 이 약간 불편한 듯한 이 불쾌감을 느끼는 여러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상대방 B 부장이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A 씨가 치마를 입고 온 날에는 그동안 바지만 입어서 다리가 이렇게 이쁜지 날씬한지 몰랐다. 오늘 꾸미고 온 거 보니까 퇴근 후에 좋은 데라도 가라고 하나 이런 말을 하기 일쑤였고요. 문제는 이 A 씨가 이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에게 이 B 부장이 끊임없이 이런 농담을 하는 거였습니다. 불쾌감을 느꼈던 이 A 씨는 이게 회사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도 되는지 또 만약 이런 경우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또 간주할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다는 사연입니다. 먼저 여기서 알아보죠. 이런 경우에 성희롱에 해당된다면 O, 아니라면 X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전 될 것 같아요. 장 기자님. 장 기자님. 한 분만 정보장 X. 중요한 건 듣는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그래 거예요. 느끼면 근데 실제 이게 참 애매한 지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농담이 이 A 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약간씩 도를 요 경계를 약간씩 이렇게 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이게 성인지 감수성에 관련된 얘기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 네. 조심하세요, 장 과장님. 하시라고요. 근데 이거 입을 닫고 살아야 되는 이상하네. 펜스룰이 그러니까 자꾸 근데 이렇게 좋아하는 아끼는 동료로서 뭐 선배가
뭐 살 빠졌을 때 알아봐주면 기분 좋을 수 있잖아요. 운동했나 봐. 너무 보기 좋아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뭔가 이게 구체적이 그래, 되면 맞아요. 조금 이상할 것 부담스러워. 같아서 저도 오늘 들었는데 변호사님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주시죠. 이거는 이 정도면. 이 정도는 오해요. 네. 이런다. 오. 저도 우리가 세무할게요, 세무. 직장 내 성희롱의 기준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네. 맞아요. 이게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오늘 칭찬 드리는 거죠. 장진택 기자님 오늘 셔츠 진짜 잘 어울리세요. 이 정도는 그 좋지. 정도는 좋지 않아요? 칭찬이지. 딱 좋지. 이 정도는 사실 기분이 누가 좋았어요. 듣기에도 그리고 상대방이 받아들이기에도 칭찬으로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런데 말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좋습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변호사님이 그러시면 기분이 훨씬 좋아요. 유형에 따라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희롱이라는 건 육체적 성희롱, 신체적 성희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치 않는 스킨십이 동반이 되면 이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괜히 업무 알려준다고 하면서 은근슬쩍 어깨 동무하는 행위 이런 거 성희롱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겠죠. 다리를 만진다거나 몸을 과도하게 밀착시키는 행위 이것도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데요. 언어적 성희롱이에요. 음담패설을 한다거나 이거 말로써 아니죠.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사례에 등장하는 겁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푸석해 보여? 어제 뭐 늦게까지 남자친구랑 같이 있었나 봐. 불필요한 언행이죠. 그렇죠. 빈번하게 일어나는 언어적 성희롱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시각적인 성희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원치 않는데 본인의 신체를 노출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신체를 만지는 걸 보여주는 거. 이것도 사실 정말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크게 보자면 이렇게 신체적인 성희롱, 언어적인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 아니 직장 사무실이 그렇게 덥지 않은데 나 왜 이렇게 더워? 단추를 막 풀고 여기까지 풀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만약 상대방이 나는 그냥 외모를 칭찬한 것뿐이다. 나는 뭐 아무런 성적 의도가 없었다. 끝까지 이렇게 발뺌을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그리고 아까 사연에서도 주변 사람들이 예민하게 왜 그래? 그냥 좋은 게 좋아. 칭찬하신 거잖아.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일단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는 데 있어서 그 가해자, 행위자의 의도는 사실 요건이 아니에요. 보통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나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요건은 아니긴 합니다. 참작될 사정에 이제 포함이 될 수는 있지만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아니 당신 너무 예민하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출근을 해가지고 예인 씨를 예인 씨 오늘 느낌 좋아 보여라고 했어요. 네. 이거 말고 그냥 좋아 보여라고 했어요. 좋아 보인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누군가는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에요. 성격 자체가 원래. 그러니까 타인의 말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예인 씨가 집에 가가지고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저 상사는 맞아. 무슨 생각에서 나한테 내 외모가 좋아, 내 옷이? 그럼 나 외모를 평가한 거야? 이거 성희롱 아니야? 성적으로 가는 거야? 막 이렇게 혼자 막 생각한 성격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그냥 쿨하게 털어버리는 성격. 그렇지, 그래, 그래 좋아 보이니까 좋아 보이네. 보이죠. 이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인 씨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예인 씨가 나 이거 성적으로 너무 불쾌감을 느꼈다고 할지라도 네.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지만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인 씨와 같은 입장에 놓여진 수많은 다른 사람들도 그 상황에 있었을 때 똑같이 성희롱으로 느꼈다면? 느꼈을 것이냐라는 게 판단의 기준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너무 주관적으로 사람마다 맞아요. 판단의 맞아, 기준점이 달라질 수 있을 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막 이걸 세모할까 동그라미 할까 막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네. 모르겠습니다. 그 한 100명을 갖다 놔도 이거는 그래.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해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증거를 좀 차곡차곡 모아두셔야 돼요. 또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 실제로 실무상 접하게 되면은요. 이런 발언 한 번만 하신 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신고가 들어갔겠어요. 한두 번의 외모 칭찬이라던가 오늘 좋아 보여. 이걸로 처벌까지 이어지진 않아요. 증거를 모으다 보면은요. 관련자들의 증언이 쏟아지게 됩니다. 저번 회식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 회의 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 하지만 증거를 모아두시려면 그런 문자 메시지 남겨두신다거나 아니면 동료들의
진술 이런 부분들 받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게 되고 인지됐다면 누구든지 그러니까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회사는 즉각적인 그런 조치들을 해야 합니다. 이 회사에서는 이런 성희롱을 방지하지 않을, 그러니까 방관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받게 되거든요. 신고를 진행한 다음에는 회사에선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게 되고요.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조치 등도 하게 되고 또 피해자에게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어떤 심리적인 치료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회사 이미지 나빠진다고 피해를 입은 그 사람의 자리가 갑자기 사라져. 딴 부서로 갔다거나 뭐 회유하거나 이런 일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일 정말 많죠. 네, 사실 봐봐. 내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런데 직장 상사로부터 좀 애매한 발언을 들은 거예요. 오늘 너무 예쁘다. 이 정도 칭찬해서 그치지 않고 뭐 다리가 어떤데, 그러니까 어제 뭐 몸매가 남자친구를 어떻네. 만났네, 안 만났네, 주말에 뭐 했니, 계속. 휴가에는 뭐 하니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반복된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처벌해달라고 나서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제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요. 일단 뭐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성희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직장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먼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방지할 의무를 탁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성희롱과 관련해서 가해자에게 즉각적으로 조치를 할 것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에게는 사실관계 조사 후에 어떤 징계 등을 내릴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돼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고했다고? 그럼 너가 타 부서로 가. 너 그러니까. 신고했다고? 그럼 너 우리랑 함께 일할 수 없으니까 멀리 전근을 가도록 그런 조치를 시킨다면은 신고할 수 없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만약 이렇게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신고를 했다고 해서 불이익한 조치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연 속 이 부장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있는 장소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반대로 이 성희롱이라는 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단둘이 있을 때 이런 성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혹은 내가 뭐 녹음 장치를 켜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 수집이 어려울 때 맞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워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진짜 이 성희롱이 꼭 공개적이 아니라 막 나름 이렇게 막 불러내가지고 공적인 자리인 척 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1대1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증거가 없는데 아무리 내가 회사에 이 사실을 호소한들 아니 어떻게 맞아요. 인정을 하냐 상대방이 거짓말하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증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걸 좀 주변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좋겠어요. 뭐 가까운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사팀 같은 데도 계속 알릴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회사 내에서 그런 거를 얘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그냥 뭐 상담센터나 혹은 뭐 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당한 일을 구체적으로 좀 진술을 하면서 치료를 받아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상황이 허락한다면 그 직장 상사가 나에게 1대1로 어떤 성희롱적인 언동을 했을 때 그냥 녹음을 해놓으시는 게 가장 좋긴 하죠. 가장 좋긴 한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성희롱을 당했을 때는 강성진 변호사 매주 나와갖고 증거가 중요해. 맨날 이런 얘기 해. 그래서 출근을 하자마자 그때부터 녹음기 켜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녹음해요. 언젠가는 성희롱 행위가 걸리겠지.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녹음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거 알 때 들었을 때 통신비밀보호법상 이제 대화자 간에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니다. 그거는 어떤 형사적인 문제에서 그게 불법이 아니라는 거지. 하루 종일 누군가가 녹음을 하고 있으면은 사실 그 조직 문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무서워서 말도 못 할 맞아. 거예요. 맞아.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음성권, 그 헌법상에 걸린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내에서 징계도 내려질 수 있고 하니까 무분별한 녹취는 회사 내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증거를 취득하는 그 행위와 그리고 무분별한 행위의 어떤 그 비교 형량을 통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녹음도 하셔야 된다는 거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을 줄 수는 있지만
법적인 처벌까지는 받을 수 있을까? 그렇죠. 이 싶어요. 부분 좀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 형법에 성희롱 자체를 처벌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만약 신체적인 그런 접촉이 동반되어 있다면요. 협박이나 폭행을 동반했을 때 강제추행죄를 물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언어적인 부분만 동반했다면 형사처벌까지는 어려울 소지도 있고요. 특히 직장 내와 같은 경우에는 협박이나 이런 폭행이 동반되진 않아도 위계와 위력이라고 해서 그 상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신분상의 차이 때문에 중압감을 느끼고 이런 부분을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위계와 위력에 의한 그런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요. 이 역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인정 가능하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살면서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 듣기도 하죠. 그거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 맞아요. 쓸데없는 얘기 하시면 안 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